자, 재미로운 역시 싸움 구경이 한판 붙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오늘, 아직 오늘이죠. 오늘 아마 새벽이나 오전쯤에 이제 사모스몰케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자, 그 친구가 요렇게 풀앤포 커피 여기서 이제 인포그래픽을 엄청 만들어요. 좋은 같이 이제 제공을 한 건데 이걸 올렸어요. 이걸 보시자마자 일반적으로 커피를 오랫동안 접했던 사람들은 뭐야 이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칸나우가 이거 뭐야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플레이버 디벨롭먼트입니다. 커피 로스팅 이후에 커피에서 이제 향미가 이렇게 디벨롭먼트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플레이버 퀄리티죠. 그러니까 이게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플레이버 퀄리티가 좋다. 이게 좋은 맛이다.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뭐 나중에 사무스 몰케도 이야기를 하지만 뭐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약간 느낌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요걸 좀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라이트 로스팅 요겁니다. 요거. 자, 이게 주예요, 주. 1주차, 2주차, 3주차, 쭉 6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라이트 로스팅은 6주까지 가면서 3주차 이후로 가면서 피크를 칩니다. 이렇게. 이제, 사모스모케의 이야기는 그래요. 피크치가 여기서 치고, 라이트, L. 자, 미디움 로스팅은 여기서 피크를 칩니다. M. 요게 한 2주에서 3주 쪽. 그러니까 통상 뭐 한 2주 이내에 드세요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왜냐면 실제로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그래프에서 그려놨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통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스칸나하고 지적을 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다크 로스팅.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자 특이하죠? 다크 로스팅은 1주, 2주, 3주 가도 아주 그냥 퀄리티가 낮아요. 근데 4주 이후가 돼서부터는 올라가다가 6주에서 최고치에 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칸나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나 이거 진짜 이상해. 난 동의 못하겠어. 자, 여기 보시죠. 다크로스트죠, 다크로스트. 다크로스트에서 급격스러운 이 시간에 따른 증가.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가 아니다. 특히 이런 거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 이유를 적어 넣습니다. 렌시티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3패죠, 3패. 이거는 스칸나우 입장에서는 3패도 그래프랑 더 닮은 거예요. 야, 이거는 4주 이상, 3주 이상 그러면 이거는 3패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맛에서 이 그래프를 추종하는 건 결과는 거의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비관적이다. 딴지를 걸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35개가 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기가 만든 그래프니까 반론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다크로스팅. 그럼 사람들이 야 근데 다크로스팅도 뭐 이게 어떤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 이게 어느 정도 다크야 라고 하니까 이제 사모스모케가 댓글에서 1, 2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 2의 다크로스팅. 그러니까 이탈리안 로스팅 정도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자, 사모스모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게 사모스몰페가 단 내용들을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그냥 붙여놓은 건데요. 보세요. 자, 다크로스 곡선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았는데 몇 가지를 명확히 한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니네들이 회의적인 건 알겠는데 내가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요거는 개념적이고 확실한 데이터로 기반으로 하지는 않고 요 뒤에 요거는 설문조사입니다. 사람들한테 선호도를 설문조사하니까 대부분 2주에서 3주가 제일 맛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로스팅하고 상관없이. 자, 그 내용이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이 그래프는 어떤 상황이냐. 자, 아주 산소 차단이 잘 돼 있어서 열어놓은 게 아니라 봉지를 열어서 다크로스팅도 그냥 우리가 항상 먹는 상태에서 최고의 기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관을 하고 나서 각각을 뜯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로스팅 한 지 1주, 아주 신선하게 잘 보관하면서 1주 지났을 때 먹어보는 거, 2주 지났을 때 먹어보는 거, 아주 잘 보관하다가 6주가 지났을 때 먹어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타당하다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네, 1, 2는 질소 포장입니다. 질소 포장을 산업에서 쓰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대형 로스터가 있는데 일본의 UCC하고 이탈리아의 일리입니다. 질소 충진을 하죠. 캔입합니다. 캔입. 네, 저는 UCC도 먹어봤는데 UCC 같은 경우 진짜 엄청나게 오래 간다, 몇 개월도 간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어디까지 했죠? 자, 아무튼 네. 그러면 3호 스모캔은 왜 여기가 제일 맛있는 다크로스팅에서는 이때가 맛의 퀄리티가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는 제가 오늘 다루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 포인트가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3호가. 댓글에서 혹시 보겠습니다. 다크 로스팅은 6주 못 버텨요. 자, 그러니까 여기 스칸나우 같은 이제 인플루언서가 단 댓글에 좋아요가 35개 달리는 겁니다. 맞아, 6주 가는 다크가 어딨어. 자, 저희끼리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UCC 다크 로스팅 질소 포장된 것도 오래 버티기 쉽지 않아요. 안 따고 엄청나게 오래 있다 따면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한번 따면은 급속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그걸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토마스 정님이 가스치뿐만이 아니라 그 댓글을 쭉 읽어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이겁니다. 이거. 이 데이터는 다크 로스팅만 수행하는 회사의 상호작용 기반으로 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첫 번째는 너무 강한 향인데 이 향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아로마가 아닙니다. 자, 향에는 크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에서 이런 것도 있죠. 아로마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향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도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겨드랑이에 뿌리는 걸 뭐라고 부르죠? 데오도란트라고 하죠. 예. D, 제거하는 겁니다. 오도르. 이상한 냄새를 제거하는 거. 이취. 안 좋은 향들을 제거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 3호가 이야기했던 거는 바로 이 이취였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왜 이취라고 생각하느냐? 댓글에 있는데요. 댓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강배전 로스팅을 하는 로스터 회사들은 로스터 자체에서 이미 희한한 산패된, 란시드된 향이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왜 오히려 여기에서 맛이 좋다라고 했느냐라고 하면 향이 소실이 되는 겁니다. 이 향은 이취. 그러니까 이상한 쩐내 같은 게
산패되면서 나오는 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로스터에도 그냥 쩔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냄새들이 원두에 전이 되기 때문에 그 원두의 냄새가 빠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거를 쓴 거였어요. 댓글을 쭉 다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강한 향, 좋지 않은 향, 그리고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 애들이 자연적으로 소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는 레스팅의 개념인 거였죠. 디게싱 플러스 이취가 사라지는 레스팅. 에이징은 산패가 되면서 생기는 오프 플레이버들에 대한 영향이라 그랬으니까 좀 없애줘야 되게 괜찮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쓰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이해가 좀 된다. 근데 그럴 거면 여기다가 좀 표시를 잘 해놓지 그랬냐. 이걸 그래프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오늘 정도의 논란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싸우다 보면 좀 재밌는 게, 이런 거 나와요. 스칸다우. 나는 30년 로스팅하고 30년을 했는데, 왜냐면 스칸다우 이 의견이 틀렸다라고, 잘못 생각했다라고, 뭐 또 댓글 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스칸다우가, 그래. 나는 30년밖에 안 해서, 이해를 잘 못하나 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몇 년 했는데? 뭐 이렇게, 이런 댓글도 있어요. 실제로. 스칸 나오고 막, 당신은 그러면 경험이 얼마나 있는데? 이 경험을 무시할 수 있어? 나 30년 했는데, 뭐 이렇게 내가 틀렸다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럼 너는 얼마 했는데, 로스팅?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서 약간은 또 빗나간 토론이 되는 몇몇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막 엄청나게 싸운 건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게싱을 해야 되는 로스팅이잖아? 그러면 그건 로스팅을 잘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계열들이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화학을 봤잖아. 스트레커 분해가 일어나면 이 가스가 생기고 가스가 계속 이 추출을 방해하는데 도대체 로스팅을 못 해가지고 디게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논리냐라고 또 하는 파가 있습니다. 뭐가 맞다 틀렸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디게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추출이 잘 되는 로스팅이 존재를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상미기간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상미기간에서도 얘들이 진짜 유리할 수 있을까? 게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로스팅이면 상미기간에 대해서도 어떠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로스팅에 엄청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만 논리적으로 커피가 이산화탄소만 빠져나가고 향은 가둬둘 수 있는 그러한 선택적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은 날리고 맛물질을 남겨준다? 그래서 맛있는 로스팅이다? 근데 맛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5가지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우리가 커피의 플레이버는 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물론 그 향이 전부 다 기체에 의존적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향미가 디게싱과 레스팅과 에이징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다 고려를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던 거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분한 의견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배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갓 로스팅 혹은 약배전이든 중배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갓 로스팅을 해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도 맛있어요 라고 하는 로스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 거지, 이게 무조건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는 아닐 수 있다를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디게싱 안 하고 상미기간이
좀 협소한 로스팅이 좋은가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레스팅 기간이 필요하고 디게싱 기간이 주어져야 되지만, 그래도 상미 기간이 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로스팅이 좋은 로스팅일까요? 물론 뭐 이건 케바케겠지만, 여러분의 좀 어떤 경험도 좀 궁금합니다.